안녕하세요. 행복을 전해주는 굿뉴스입니다. 4월 19일 어떠한 뉴스 소식이 있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따뜻한 나눔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농심에서 진행하는 특별한 헌혈 캠페인 소식인데요. 이번 캠페인은 백혈병과 소아암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심은 다음 달 3일까지 서울 신대방동 본사를 비롯해 전국의 여러 공장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헌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양과 안성 그리고 아산 등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캠페인에는 약 250여 명의 농심 임직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농심이 올해로 벌써 7년째 지속하고 있는 백혈병 소아암 환화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농심의 꾸준한 사회적 책임과 사랑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농심 관계자는 헌혈에 참가한 임직원들의 고귀한 사랑을 백혈병 소아암 환아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환아들에게 힘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농심의 이러한 따뜻한 활동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작은 나눔이 큰 희망이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시작할 수 있는 나눔의 실천을 함께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BBQ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구딜 스토어에 간식 700인분을 후원한 이야기입니다. 제네시스 BBQ 그룹의 이번 행동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소식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BBQ는 지난 17일 구딜 스토어가 개최한 구딜 전국체전에 참여하며 BBQ 치킨 핫도그와 레몬보이 등 간식 세트 700인분을 후원했습니다. 구딜 스토어는 미랄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곳으로 중고 물품을 기증받아 판매한 수익금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입니다. BBQ의 이번 후원은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BBQ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해 선한 영향력 확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나눔 활동으로 에그지 경영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BBQ의 이야기처럼 작은 나눔과 선행력을 함께 나눠봅시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달부터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코로나19 확진 시 5일간의 격리 의무가 해제되며 병원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이제는 권고 사항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코로나19를 계절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중증 증상이 없고 주요 증상이 호전된다면 24시간 후부터는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중증 증상이 있는 경우나 면역 저하자 등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치명률, 중증화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미국과 일본 등 대다수 국가들도 비상 대응 체계를 폐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되고 확진자 격리가 완화되더라도 아프면 쉬어야 하는 문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보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합시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에서 장애인의 날을 맞아 중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채용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 경쟁 시험을 통해 4명의 중증장애인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채용은 서울시 푸른도시여 가구, 관악구, 도봉구, 용산구 등 4개 기관에서 동물보호, 전산개발, 방송통신, 안전재난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서울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따라 법적 의무 채용 비율을 상회하는 채용을 지속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채용에서는 장애인 채용 비율을 법정 의무인 3.8%에서 5%로 할당하였고 저소득층 채용 비율도 10%로 높였습니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하며 임용 이후에도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응시원서 접수는 5월 7일까지이며 최종 합격자는 7월 19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채용이 중증장애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전반의 포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소식입니다. 봄바람과 함께 돌아온 건강과 활기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한강 노들섬에서 열리는 시티포레스티벌 2024, 애칭시포레 2024의 이야기인데요. 이번 페스티벌은 5월 18일에 개최되며 헬시클럽을 메인 콘셉트로 다양한 운동과 힐링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포레 2024는 2017년부터 시작된 도심 속 운동 페스티벌로 매년 건강하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분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스트레칭에서부터 댄스, 필라테스, 요가, 스피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참가자들에게 질 높은 운동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노들섬에서 선색 콘서트가 열리며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몸과 마음의 힐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얼리버드 티켓은 4월 8일부터 21일까지 시티포레스티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일반 티켓 가격보다 2만원 저렴한 59,0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더 많은 소식과 이벤트 정보는 시티포레스티벌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포레 2024에서는 운동과 음악이 만나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봄날의 한강에서 우리 모두 건강과 행복을 만끽해보아요. 오늘의 굿뉴스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주관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자극적인 뉴스 속에서 긍정적인 소식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